국회 입법데이트의 이익선입니다. 이 원자력 발전소, 특히 고리 원자력 발전소는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발전소인데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이죠. 1977년부터 가동을 했습니다. 이 원자력 발전소가 우리에게 얼마나 요긴한 에너지를 제공하는가에는 이의가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또 안전에 관련해서는 많은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관련한 두 가지 법률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하고요. 또 하나는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제 대책법 개정안입니다. 두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원자력 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안하신 이유, 입법 취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예, 하나는 이제 국민 안전에 관한 것이고, 네. 또 하나는 사회적 자본 구축에 관한 것입니다. 국민 안전과 사회적 자본 구축에 구축. 관한 것입니다. 이제 국민 안전에 대해서는 이제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지금 대한민국이 안전이 어떻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10명 중에서 9명은 안전하지 않아야하다. 정말 불안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그 고리 1호기에 대해서는 정말 불안하다. 안전 대책을 완벽하게 좀 취해야 된다.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 고리 원전 1호기는 38년 전에 지금 이제 건설해가지고 가동 중에 있는데요. 이제 낡고 오래되고 또 원전 사고의 우리나라 원전 사고의 약 20%가 여기서 이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해커, 뭐 직원들의 인사 관련 문제라든지 또 원전 도면까지 해커를 당하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국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사회적 자본 구축에 관련해서는 이런 이야기 있죠. 원전이 안전하다 이렇게 정부 당국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의 경우에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라든지 체르노빌 사고의 경우에 그 나라 정부에서 100% 안전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런데 결국 사고 났습니다. 우리 고리 원전 1호기의 경우에도 그동안에 많은 오작동 사고가 잦았기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을 여기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정부가 자꾸 안전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것만 아니고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그러면은 고리 원전 인근에다가 사무실을 옮기고 직원들이 거기서 일을 보면서 위험하지 않다는 걸 보여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야만이 그동안의 불신을 말끔하게 씻을 수 있다. 그래야만이 정부와 또 원안위와 한수원이 국민한테 신뢰를 줄 수 있다. 그래야만이 사회적 자본이 구축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현재 그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 구성과 역할에 대해서 잠시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은 최근에 얼마 전에 이제 다른 당의 의원님이 개정안을 내신 부분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초점이 다르기 때문에 또 이제 우리 배덕광 의원님도 모신 것이거든요. 기본적인 설명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원전은 크게 이제 세 가지 부처가 이제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원전진흥과 또 이용 부분은 산업부가 맡고 있고요. 또 이제 원전 관련 기술 개발과 R&D는 미래부가 또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 안전은 원안위가 이제 맡고 있는데요. 원래 이제 원안위는 이 과학기술부 산하의 그 이제 국으로 출발했는데 IAEA가 후쿠시마 이제 사고가 터지니까 원전의 진흥과 규제를 한 부처에서 하는 것은 그거는 맞지 않다. 이래서 IAEA 근거에 의해 가지고 원전 안전위원회가 새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직원들 한 140명 정도 되는데요. 그렇군요. 110명 정도는 서울 광화문에서 일하고 있고 나머지 30명은
핵발전소에 가서 직접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원안위는 원전 안전만, 네네. 규제만 네.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실제 많은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원전 안전 기술론이라든지 네. 원전 안전 통제 기술론을 또 운영을 하고 있고 병원이나 연구소, 네네. 대학 등의 원자력에 관련되는 각종 인허가 네네. 또 맡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방사능에 관련되는 네네. 6,600개의 이용 사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업무도 네.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능 대책 이제 본부 설치를 해서 각 부처의 관련 업무도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일을 참 다양하게 많이 해오셨군요. 네, 일을 참 네네. 많이 하죠. 네. 그러면은 이제 건설 예정 중인 원자력 발전소를 포함해서요. 부산과 경북에 총 몇 개의 원전이 들어서게 되는지 원전 입지 현황 궁금합니다. 예,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네. 원전이 23기가 지금 이제 가동 중에 있습니다. 가동 중에 있는 예. 것이. 앞으로 이제 건설이 지금 진행지고 있는 것이 5군데고 네. 또 이제 건설 예정이 4군데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 부산과 경북에 네. 17기가 원자력이 지금 발전소가 있거든요. 네. 여기에 앞으로 이제 이제 건설할 것이 9기니까 네. 정말로 세계에서 가장 원전이 초밀집 지역입니다. 그러네요. 만약에 여기서 한 곳이라도 문제가 생긴다면 네. 우리 국민들에게 엄청난 문제가 생길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 원전에 대한 네. 진흥 정책도 좋지만은 네. 이런 부분에서는 특별한 안전 대책을 이제 세워야 된다. 네.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네. 후쿠시마 원전 같은 경우에도 체르노빌도 100% 전부 다 안전하다고 안 그랬습니까? 네네. 근데 결국 사고가 안 났습니까? 그래서 사고 나기 전에 미리 안전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원전에 대해서 반대론자는 아닙니다. 네. 석유 부존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원전은 가동을 해야 돼요. 네. 그러나 더 이상 원전 확대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걱정을 하시는군요. 걱정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말씀드릴 것은 29일 산업부가 네. 건설 예정 중인 4개의 원자력은 재검토하겠다. 네. 이런 이제 발표를 하기 때문에 네네. 개인적으로 정말 참 잘한 일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의원님께서 파악하신 발전소 주변 지역 인구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좀 궁금하고요. 아까 밀집 지역이다. 밀집지역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분들이 걱정하시는 바를 또 직접 청취도 해보셨을 그렇죠. 텐데 예, 예. 어떤 말씀들 그 하시나요? 이제 IAEA의 비상계획구역 근고가 30km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기준을 보면은 원전이 있는 사계권역에 대한민국 국민 436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고려의 경우에는 부산, 울산 또 이제 포항, 경주 등에 약 380만 명이 네. 거주하고 있고요. 네. 월성의 경우에는 이제 울산, 경주를 포함해서 약 130명이 130만 명. 네. 130만 명이 이제 거주하고 있는데 네. 그게 93만 명이 고리 원전하고 중복되어 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가장 큰 민원은 재산과 건강입니다. 그렇겠죠. 네. 다시 말씀드리면은 원전으로 인해서 자기가 소유하는 재산이 오르지 않는다. 아. 또 그다음에 네. 이제 원전 주변에서 특히 갑상선암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고리의 경우에 빈도가 높았습니까? 빈도가 좀 아, 높죠. 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약 6배 정도. 아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고리 원자의 경우에 10만 명당 약 60명이 이제 발병을 하는데 네. 고려의 경우에는 6만 명당 200명이 이제 갑상선암이 발생했다는 10만 명당 200명. 200명. 예. 다른 지역의 경우에 네. 그런데 이제 고리 원자력 주변의 경우는 6만 명당 200명, 앞서 이야기한 10만 명당 60명. 아. 그렇게 이제 많은 차이가 나죠. 기준수가 다르군요. 그렇죠, 6만 그렇죠. 명당 200명. 6만 명. 아, 예.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네네. 이제 원전 주변에 대한 갑상선암이 이제 발생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전 사업자가 책임이 있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그런 판결이 나오니까 그 주변에 우리 국민들이 굉장한 불안을 느끼고 정부에 대한 원망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럴 수 있겠군요. 그래서 이제 현재 네. 그 한전 사업자들은 2심을 계속 중에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원전 지원금을 제가 이제 한번 살펴보고 직접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 물론 복지에도 많이 사용하지만은 예. 그 복지에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 참여가 안 돼 있다. 아. 이런 불만이 큽니다. 예. 또 어떤 경우에는 지원대로 복지에도 사용하니까 아, 예. 이제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서 지역 주민들이 복지 사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 네. 예,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핵심 내용은 이제 원안위를 네. 원전 인근 지역으로 이전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네. 위원회 본부를. 그렇죠. 네네. 왜 그러냐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원전 원안위가 네. 고리로부터 400km 떨어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도 주 사무소가 네. 서울 한복판 강화문에 광화문에.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는 우리 국민들에게 안전하다. 선택력이 떨어지겠군요. 예, 그러면서 진짜 원안위의 직원들은 서울에 떨어져 있으니까 네. 이게 이제 불신이 더 그렇군요. 커지고 있죠. 그래서 네. 이제 원전 안전을 책임지는 이제 사람이라면은 네. 당연히 책임 있는 그런 행동을 해줘야 됩니다. 네. 이제 국회 입법조사처에도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조사를 했는데요. 네. 이렇게 지정하고 있습니다. 원안위가 원전 인근에 있으면은 원전 안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더욱더 강할 수 있고 네. 원전 안전에 대한 책임성을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정부의 책임 행정이 가능하다. 네. 그래서 원전 주변으로 옮겨야 네네. 된다. 예. 이런 법안을 제가 이번에 그렇군요.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발전소 주변 지역에 입지하게 된다면 그럼 정말 지금 종전보다 훨씬 큰 신뢰. 정부의 의지가 예. 확실하게 국민에게 표명되고 네. 또 책임 행정이 구현이 되기 때문에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회적 자본, 네네. 즉 국민의 신뢰가 네. 더욱더 확고히 된다. 네. 이런 이야기죠.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전에 왜 아리수 처음 나왔을 때 저 서울시청 공무원들도 아리수를 안 먹은 것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는데 예, 이제 예. 뭐 여러 가지 행사장에서 공공연하게 이제 먹게 되고 하면서 신뢰가 높아진 것과 그렇죠. 인사하겠군요. 그렇죠. 예, 네. 예, 예. 자, 오늘 두 번째 다룰 내용이 이제 관련한 것인데 예. 그 한국 수력원자력 해킹 사건 때문에 참 많은 국민들이 몹시 불안해 하셨었습니다. 그렇죠, 작년 그렇죠. 말이었죠. 예. 관련해서 발의하신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제 대책법 개정안의 입법 배경은 어떤 것입니까? 지난 연말과 올 초에 이제 북한으로 추정이 되는데 해커에 의해서 한수원과 원전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있었습니까? 있었죠. 그래서 이제 대비로 분류되는 네. 한수원 직원들의 네. 인사에 관련 모든 서류가 또 해킹됐고 예. 또 원전 시설 도면에 통째로 맞습니다. 기축되었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은 그 엄청난 걱정을 끼치는 것 아닙니까? 네. 또 지난 2010년도에 이란에서 해킹 공격을 받아서 또 원전이 중단된 그런 네.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혹시나 이란과 같은 사태가 생기지 않을까 네. 걱정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 그런 사고는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만약에 오작동이 생겨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서는 안 되겠다. 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철저한 대비를 하라는 차원에서 발의를 하셨군요. 개정안을 발의를 네. 했습니다. 예. 그럼 핵심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이제 핵심 이제 내용은 이제 그 이제 사이버에 관련되는 예. 관계기관끼리의 네. 그런 이제 유기적인 그런 협력 이제 체계. 협력 체제 네. 또 정부가 더욱더 이제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국민들 불안을 없애야 된다는 네. 그런 것이 내용을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사실 뭐 오프라인 상에서의 이 뭐 테러라든가 공격도 무섭지만은 이제는 워낙 우리가 인터넷이라든가 온라인에 의지하기 때문에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난다?
영화 속에서나 보던 공포가 그렇죠. 예, 예. 있을 법한데 네. 그런 개정안이셨군요. 역시 이제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합니다. 예. 자, 조금 다른 얘기를 좀 해보고 예, 예. 싶어서요. 의원님 지역구가 부산 해운대 기장갑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고민 중이신 지역 현안은 어떤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해운대구청장을 3번 했습니다. 네. 해운대구청장 할 때 캐치프레이즈가 매력 있는 세계도시 해운대입니다. 네. 그래서 해운대 해수욕장을 주변을 하는 것은 세계적인 도시가 다 돼 있고 네. 그 주변을 천지개벽이 되었다. 상전백해가 따로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네. 많은 우리 국내외 국민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고 네, 있습니다. 네. 그러나 제가 해운대구청장 10년 한 동안 가장 마음 아프게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정책 이주 지역이 있습니다. 예. 반여 반성 재송. 예, 예. 그래서 그분들에게 그동안에 40년간 정책 이주지에서 네. 마음을 많이 아파했죠. 예. 발전도 제약을 받고. 그러셨군요. 그게 188만 평방미터의 그린벨트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그린벨트를 풀어서 드림시티를 만들겠다는 것을 2007년도부터 제가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네네. 그게 첨단 산업단지를 네. 만들어서 40년간 정말 인내해 준 우리 반여반송 우리 국민들에게 네.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네. 그래서 부모님들과 함께 정말 아침 저녁을 먹으면서 출퇴근할 수 있는 네. 젊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 이렇게 된다면은 네. 좀 해운대 해수장 주변으로 세계적인 도시를 만들어졌는데 네. 이거와 균형적인 발맞춰서? 발전을 할 수 있다. 아하. 그렇게 하는 것이 제가 해운대 구청을 균형 발전시켜서 43만 국민 모두가 함께 네. 행복하게 사는 그런 도시, 매력 있는 세계 도시를 만드는 것이 네. 저희 마지막 바람입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 무척 반가워하시겠습니다. 네네네. 네. 네. 자, 이제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향후 관심을 갖고 추진 중이시거나 또 계획을 갖고 계신 또 다른 입법 계획이 있으십니까? 이제 맥킨지 보건스에 의하면은 네. 대량 생산, 대량 고용의 시대는 거의 이제 끝이 날 것 아니냐. 네네. 예, 산업혁명과 같은 폭발적인 그런 생산 시대는 이제 종언을 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미래 먹거리가 뭐냐? 그렇죠. 제가 해운대 구청장에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네. 그것이 바로 우리 해운대를 ICT 중심 지역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해운대 구청장을 할 때 ICT 관련되는 시책을 3개를 했습니다. 네. 빅데이터를 네. 만들어서 외국인 관광 시책을 제가 만들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3D 프린팅을 해서 1인 창조 지원 센터를 만들어 봤습니다. 네. 또 드론을 가지고는 해운대 장산에 산불 감시용으로 아. 시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지금 드론 드론이 띄우고 해운대 있습니다. 장산에서 지금 그렇군요. 많이 예. 작동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러한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어내야만이 앞으로 우리 국부를 더욱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제 미래 창조, 특히 네.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어낸 네. 미래 창조에 관한 이런 ICT 산업을 더욱더 발전시켜야 되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법안이 ICT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제안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네. 또 방송 이제 지능 법안이라든지 또 빅데이터 또 지능 법안이라든지 이런 법안을 개정 발의해서 네. 미래 창조 또 미래 먹거리에 대한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하실 일이 많습니다. 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입법 데이트 오늘은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